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캐드에서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실력이 좋든 나쁘든 뭐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평균 쳤을 때 시간을 조금은 더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레이어 만드는 건데, 이렇게 창을 만드시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건 이제 뭐 문자라든지 중심선 치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인벤트에서 모델링한 건 넘어왔을 때요. 근데 요거 세 개를 일부러 이렇게 다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굳이 만들 필요 있겠나 싶으시면은 여기 뭐 단면선, 뭐 은선, 뭐 또 은선 나오잖아요.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이름 바꿔가지고 그 컬러랑 선 종류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그냥 있는 거를 바꿔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추가해서 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추가하는 걸 권장드려요. 어차피 이거 이름 가서 바꾸느니 그냥 처음에 만들 때 지금 있지만 하나 가고 1, 둘 가고 2, 3 가고 셋 이렇게 그러면은 한 번에 이름 되고 1번이 중심선, 2번이 뭐 치수선, 3번이 문자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거 그냥 본인만 알아먹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자음, 뭐 지읒, 치읓, 미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칼라 주시고 선 굵기 바로 주시고 선 굵기 해봤자 선 종류 해봤자 센터밖에 없어요. 쓰는 거는 그러니까 뭐 가상선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 쓰는 건 저 선 센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은근히 타이핑 직접 다 치시는 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바꿔서 하시거나 그러니까 있는 거 바꾸겠다 F2번 가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클릭할 시간에 그냥 저는 만드는 거 그냥 누르고 넣고 누르고 넣고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만 알아먹을 수 있게끔 레이어를 지정해 놓고 뭐 ABCD 하시든 뭐 1, 2, 3, 4 하시든 가나 다라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타이핑을 적게 돼가는 걸로 하시고 이제 컬러랑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 있으면 선의 종류 이제 그렇게만 지정하시고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은근히 저거 시간 많이 먹기 때문에 뭐 이거 해봤자 몇 초 줄이겠죠 하는데 스타트 할 때 그 몇 초 차이가 꽤 크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실제 시험 치는 분한테도 제가 말하는 건데 모델링 하는 거는 연습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예 시험 칠 때 연습 안 하고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평균 봤을 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쯤 되면 어차피 모델링 거의 끝나거든요. 평균 봤을 때. 그래갖고 사실상 2D 넘어오는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이제 2D 와서부터 이제 레이어 정하고 이제 이미지 정리하고 답안지 그림 맞추고 요게 하는 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그림이 다 깔린 상태니까. 그래갖고 나는 좀 지저분한데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깔끔하게 하고 벌써 도면 틀 만들고 레이어 해갖고 그림 얹고 있네? 이래버리면은 페이스가 말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작업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요 도면 틀 만드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게 숙달되고 안 되고 차이가 연습을 제가 매번 시키는데 실제로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랑 안 하시는 분이랑 갭 차이가 정말 심할 때 10분가량 나요. 예, 정말 연습 안 하신 분 저한테 치수를 물어요. 치수 얼마 해야 되는지. 뭐 수검란, 부품란, 치수 얼마였죠? 까먹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티나는 거죠. 근데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그냥 하세요 하면은 다 해놨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미리 다 해놓는 거죠. 그
시간도 그렇게 안 걸려요. 연습하시면 15초, 한 길게 잡아도 한 30초? 네, 그 정도면 다 끝나요. 그래서 뭐 3D도 마찬가지고요. 3D야 뭐 2D에서 잡아놓으면은, 그러니까 큰 틀만 잡으면 요 칸은 복사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습을 좀 해서 시간을 줄이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거 이제 연습하고 안 하고가 한 10분 차 나는데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아, 시험 시간 맞는데 10분이면 뭐 놀러 뭐큰 차 없지 않아 하시는데 10분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 다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꼭 연습하실 거는 첫 번째가 레이어 추가시키는 거, 두 번째가 지금처럼 보이는 도면 윤곽, 수감란, 부품란 만드는 거, 그리고 치수 설정까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 이제 용지 사이즈 포함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꼭 암기해서 하루에 한 번, 가급적이면 뭐 많이 하면 좋고요. 시험이 한 달 남았다 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 걸 최소한 권장을 드려요. 두 번 하면 더 좋은 거고, 세 번 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이거 보실 때쯤이면 아마 시험이 임박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저거 하는 거 연습 별로 안 했는데 하시면은 하루에 한 4번씩 5번씩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제 하나씩 덮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숙달 돼서 이제 아예 외워져 버리면은 그냥 한 큐에 쭉쭉쭉 가십니다. 시간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차가 꽤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은 제가 봐도 차가 확 나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면 그리는 것 한 3번만 해도,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연습을 좀 하신 분 안 하신 분 갭차가 확 나요. 그러니까 모델링 다 해놓고 2D 변환시킨 다음에 이미지 맞추는 건 같이 하고 이제 윤곽트 한번 해보세요 딱 주고, 제가 맨 뒤 가서 보고 있으면은 연습하신 분 안 하신 분 진짜 눈에 확 띄게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이제 요 치수가 표시된 거죠. 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게 할 게 이제 잡다한 것들, 여기 4-M 넣고 나사 표시하고 이제 원이면 또 지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좀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데서 팁 주는 것도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 주거나 나사값 주거나 이것들은 그냥 몰아서 하세요. 한 개씩 은근히 저 이거 더블 클릭 해가지고 앞쪽에 M자 주고 또 여기 또 가서 더블 클릭 하시고 4-M자 쓰고 하는 거 시간 꽤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몰아서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치수값은 전부 다 표시를 합니다. 갑자기 1인칭이 등하네요. 인치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값을 표시를 합니다. 했죠? 해놨을 때 일단 이렇게 치수값 넣으실 거 선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단축키도 있는데 둘 중에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과적은. 근데 방식의 차이.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실수로 이제 안 넣을 거, 이거 M 안 넣을 거잖아요. 근데 눌러버렸다. 그러면 캔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끄고 다시 가던가 아니면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수량 많다 하면은 그냥 갔다가 요것만 따라 빼던가, 이제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좋은 점은 단축키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다 했다면은 우클릭 가서 특성 갈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문자 탭 가가지고 맨 밑에 문자 오버리디 요 자리에다가 대문자 M자 쓰고 Shift 쉼표 마침표 하시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사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할 게 이제 개수 있는 것들은 앞쪽에다가 4- 해놓고 요거 드래그 해놓고 컨트롤 C 해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에 넣을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커버가 있다면은 커버 부분 나사 들어갈 거잖아요. 나사홈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더블 클릭 가가지고 나중에 파일급 줬다 하면은, 그러니까 가정해 볼게요. 요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앞쪽 가서 컨트롤 V 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핑 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넣는 건데, 이렇게 이제 파일 넣는 거잖아요. 선택하시고 똑같아요. 오버리드 가서 컨트롤 C, 그 퍼센트 두 개 C하고 Shift 심표 마침표 하고 이런 식으로 ESC 창 끄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일가 읽어져 싹 들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 끼워 맞춤이 들어간다. 그 다음 H7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H7 잡아가지고 뒤쪽에다가 대문자 H7이라고 써버리면 한 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잘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랑 그러니까 다시 요거 같이 해볼게요. 요렇게랑 이렇게랑 다 잡아요. 그 다음에 하고 Shift 심표 마침표 H7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한 큐에 딱 들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끄면 치수값 주고 숫자 써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에러 가서 필요 없는 쪽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끼워 맞춤이 중복되는 게 은근히 많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축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축 끼워지는 거랑 베어링 축 끼워지는 거 두 개씩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치실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은 그냥 선택 바로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제 그 방법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한 번에 깔끔하게 넣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단축키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체가 좀 복잡해져요. 그 특성창 가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DD 가서 옵션 N 간 다음에 앞쪽에다가 퍼센트 두 개씩 달았죠. 위쪽에 클로즈 나간 다음 그 선택인 건데 이놈의 좋은 점은 여기는 파일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컨트롤 Z 하면은 캔슬 돼요. 그래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단점이 H7 넣겠다. 그럼 DD 하고 N 넣고 앞쪽에 파이 넣고 뒤쪽에 H7 이런 식으로 클로즈하고 넣을 거 선택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끼워 맞춤 넣을 때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끼워 맞춤 넣을 때는 이게 더 편해요. 네, 그냥 이거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떠 있으니까 그냥 H7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면 얘네 둘만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일단 파일 넣어볼까요? 이렇게 쭉 파일 나갈 건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넣고 그 다음 얘들만 H7 넣겠다 그러면 뒤에다가 H7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끼워 맞추면 여기 특성창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를 거 있으면 간 김에 바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요. 가가지고 필요 없는 쪽 이렇게 없애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성창 끄지 마시고 그냥 한쪽에 잘 놔두시고 쓰시는 게 시간 줄이는데도 나름 팁입니다. 이제 그 다음 거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개씩 표시하잖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은 그냥 거칠게 넣어보세요 하면 여기는 X 넣었다가 여기 Y 넣었다가 여기 Y 넣었다가 저기 W 넣었다가 또 Y 넣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개씩 넣는 거. 즉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한 개 하거나 뭐 세 개 더 하시거나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얹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쪽 방향 X를 복사하겠다 집어넣겠다 했을 때 이쪽 방향에서 들어갈 만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따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 주고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 주고 여기도 들어간다 주고 여기는 방향 안 맞죠? 그럼 패스하고 그 다음 이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방향 집었으면 그냥 그 방향 이렇게 다 주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방향 넣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향 복사했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방향에서 넣을 만한 게 뭐 있나 살펴보시고 그냥 일단 넣으세요. 그러니까 다 넣었다 덜 넣었다 상관없어요. 일단 넣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넣을 만큼 넣고 없다 그러면은 이제 X는 뭐 네 방향 기본 다 넣었다면 이제 Y 네 방향 눌러가지고 여기도 Y다 뭐 여기도 Y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Y 주겠다면은 가가지고 이제 위치 이렇게 가서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방향 찍었으면 그냥 그 방향 만든 거 그냥 다 줘버리세요. 하나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방향 찍었을 때 그냥 바로 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은근히 또 절약되게 돼요. 네. 그래서 요것들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든 X든 Y든 그냥 한 방향 찍었으면은 그 방향 줄 수 있는 거 그냥 일괄적으로 싹 다 주고 됐다 하면 다음 방향 싹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고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질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요 재질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 그러면 지워버리고 타이핑 치지 마시고 복사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얹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랑 저기 폭이랑 맞춰 놓으면은 좋은 점이 이렇게 해버리면 딱 맞거든요. 이렇게 쭉쭉 뭐 아이고 얘는 두 개 들어가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 복사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간격 맞춰 놓으시면 여기 수량 표시할 때도 그냥 숫자 있으니까 복사 떠서 얹어버리면 됩니다. 일일이 타이핑 치시는 걸 최대한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점은 다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복사될 수 있는 거는 복사해서 쓴다. 그리고 웬만하면 특성창 가지고 끼워 맞춤이나 뭐 파이썬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 나사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일괄적으로 한다. 그리고 거칠기도 이 방향 저 방향은 이거 넣었다 저 넣었다 아니고 하나 찍었으면 거기서 넣을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넣고 없다 하면은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방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 개 안 쓰고요. 그냥 요거 한 개 가지고 일단 다 놔요. 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아 얘는 W네 얘는 X네 이제 보다 보면 또 누락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복사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글자 바꾸면서 한번 체크하는 거죠. 아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방향 잘못 갔네 엄하게 갔네 그럼 이제 틀린 거니까 맞는 방향 또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으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게 되는 거니까 뭐 틀린 것도 있네 그럼 이제 이것들 다 지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더 깔끔하게 하고 한 번 더 이제 검사가 되니까 뭐 누락되는 부분도 생략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연습하시기에 따라서 단축되는 시간이 꽤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제 권장드리는 게 시험 시간 5시간일 때 모델링이 2시간 내에 끝나야 되고 3D가 이제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 쯤에 끝나야 한 10분이든 20분은 여유 남아야 이제 출력할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진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도 해보고 수험 번호 맞게 썼나 이름 썼나 시험 종목 맞게 썼나 그리고 뭐 주소나 이제 이렇게나 거칠기나 아니면은 뭐 기어 공차나 기어 맞춤이나 뭐 누락된 거 있나 없나 한 번 더 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는 걸 권장하거든요. 근데 시간 제일 줄이기 편한 거는 모델링이에요. 캐드보단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하면은 뭐 1시간 반 뭐 운 좋게 쉬운 문제 나오면 1시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1시간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4시간 동안 캐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유로워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캐드에서 시간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 모델링에서 시간을 줄이고 이제 거기서도 다 못 줄일 테니까 거기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이제 캐드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커버를 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치실 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실 거 그리고 인벤터에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CAD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개인 스타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걸리던 게 한 10분 내외 연습을 좀 더 하면은 한 7, 8분 내외로 끝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시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걸수록 연습량에 따라서 시간이 확확 주니까 요것들은 시험 치시기 전에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가끔씩 기하 공차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게 모양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면 아예 싹 다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맨투맨으로 해야 돼요. 예, 본인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제 알아먹게끔 이해하게끔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갖고 제일 편하게 이해하시는 게 집에 있는 물건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손에 잡히는 거야. 그게 세워지는 부분이 있고 안 세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워지는 부분이 기준. 예를 들어서 탁상 선풍기를 가져갈게요. 탁상 선풍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밑바닥 놔둬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놨을 때 밑바닥 이제 받침대가 있으면 두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두께지는 윗부분은 평행에 나와야겠죠. 뭐 둥글다, 뭐 직선이다는 둘째치고 맞죠? 평평하게 좀 나와야, 그러니까 둥글더라도 좀 일관적으로 끝에가 평평하게 나와야 이쁘잖아요. 그럼 이제 평행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평행은 면이니까 똑같이 그냥 뭐다 평행 넣으면 되는 거죠. 사이즈는 고치드만큼 평행인 거니까. 그 다음 선풍기 날개 같은 거는 목이 있을 거잖아요. 잡아주는 목. 그 목이 있으면은 바닥이랑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수직이에요. 예, 선풍기 앞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앞뒤로는 각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원이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수직인 기둥이 올라가는 거죠. 원형 기둥 맞죠? 그럼 수직의 기둥이니까 그러니까 수직 놓고 파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물건을 놔두고 그러면은 물건을 이렇게 세웠을 때, 즉 놔뒀을 때, 그럼 아 여기랑 여기랑 무슨 모양 나와야겠구나. 그리고 그 나오는 면적이 얼마구나. 이거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요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즉 이제 이게 인벤터라 가정했을 때 지금 이렇게 기준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림상은 좀 눕혀져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워진 채로 내가 이제 물건을 보겠다 라고 가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럼 세웠을 때 이 구멍쯤 수직 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수직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덮개 씌우시는 분은 평행 나야 되잖아요. 맞죠? 나란히 가니까 이렇게가 그럼 평행 이렇게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캐드에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치실 때 인벤터는 가급적이면 끄지 말고 놔두세요. 만약에 그림 치수값 줄 때 좀 많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고치는 것 하는 것보다 그냥 모델링 한 거에서 고쳐서 다시 더 빨라요. 그러니까 모델링 데이터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캐드로 보내가지고 그 그림을 갖고 와서 얹는 게 더 편해요. 이거 일일이 해칭 지웠다가 또 이거 그림 바꿨다가 다시 해칭 주는 시간에 그냥 바꿔놓고 넘기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넘기실 때 인벤터에서 캐드하고 넘어오는 그 창 있잖아요. 도면 변환시키는 창. 그거 안 끄고 놔두시면은 그림이 바뀌거든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갱신돼서. 그냥 그거 다시 세이브 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와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고 인벤터에서 이렇게 놔두고 보면은 아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기준 잡아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이제 평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은 잡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기하 공차가 빡신 거죠. 그래서 인벤트에서 이제 보고 난 이 물건을 이렇게 놓고 볼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둥그러니까 놔두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높이 차가 있으니까 또 제대로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놔두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모양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해서 기어 공차를 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깔끔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일단 CAD에서 드릴 수 있는 팁들은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치실 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올릴 때쯤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번에 산업기사,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산업기사 치시는 분들은 꼭 붙으세요. 내년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이 건데 꼭 붙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을 쓰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꼭 붙으세요. 일반 기계기사는 내년까지는 안 바뀌거든요. 상관없는데 산업기사가 올해까지라고, 그러니까 시험 출제 기준 올해까지라서 내년 되면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따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